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랑 같이 단어 공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단어 공부할 거냐면요, 옆에 나와 있죠. 초보를 위한 명사 반대말 70개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게요, 막 엄청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친절한 대학에서 공부를 좀 오래 했다, 영어를 좀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원래 이런 말 잘 안 드리는데, 이런 말 좀 드려보려고 해요. 오늘 나오는 70개를 내가 한번 배워보겠다, 암기해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저 영어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영어 완전 좀 초보예요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쉬엄쉬엄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내가 한꺼번에 다 하려다가 보면 어떻게 되죠? 며칠을 공부하다 보면 나 이번에 영어랑 이번 생에 인연이 아닌가 봐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할 수 있는 만큼만, 좀 어디 좀 들은 것만 확실히 좀 알아가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배울 단어들 정말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70개 금방금방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울 단어는요, phone이랑 book이에요. 자, 여러분 자기 전에 phone을 보십니까? 아니면 book을 보십니까? 네, 저는 어릴 때 자기 전에 늘 책을 봤었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냥 있으면 이제 잠이 잘 안 오니까 책을 보다가 잠들었었는데, 그 좋은 습관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요즘은 늘 phone만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이제 자야지 하고 잠자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단어를 반대 단어라고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휴대전화하면 핸드폰이라고 한국에서 하죠. 근데 이제 핸드폰이라고 이제 해외 나가서 쓰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가장 쉽게 핸드폰을 부를 수 있는 말은요, phone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요, ph가 f 발음 나요. 그래서 폰 아니고요, phone입니다. 밑에 입술에 윗니 대시고 phon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전화는요, phone이고요. 책은요, book 해서 book. 우리 저기 교문고 같은 데 가면 북클럽이라고 해서 회원가입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북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자책도 우리가 이북 해서 뒤에 북 붙여주죠. phone이랑 book 알아봤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에는요, bread 랑 rice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친절한 대학 채널도 있지만 친절한 대학 기초 영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영어 읽는 방법 배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얼마 전에 이 bread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bread 스펠링 잘 보실 수 있나요? B-R-E-A-D예요. 네, 이 E-A가 에 발음이 날 때도 있어요. 원래는 E 발음 나죠. 근데 여기 빵 할 때는요, bread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주식으로 bread, 빵을 먹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그런 막 단 그런 빵 아니라 식사용 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bread는 빵이고요. 한국에서도 뭐 어쩌고저쩌고 브레드, 저쩌고저쩌고 브레드라고 얘기 많이 하고, 그 영화 배우 중에서 브래드 피트라고 아십니까? 엄청 잘생긴 배우 브래드 피트 있죠. 그 브래드 피트를 한국 사람들이 빵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브레드가 빵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rice는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카레 이렇게 위에다 덮어가지고 먹는 거, 카레 라이스라고 하죠. 뭐 하이 라이스도 있고요. 그죠? 다 밥 들어가는 거, 다 쌀 들어가는 거, 쌀도 rice라고 하고요. 쌀이 요리되어 있는 밥 역시도 rice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빵 bread, 밥 rice, 빵이요 bread, 밥이요 rice 배워봤고요. 다음 장 보면요, 창문이랑 문이 나왔어요. 자, 창문은요, 영어로 window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보통 이제 window라고 하는데, 여러분 윈도우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컴퓨터 우리 딱 키면은 윈도우 딱 나오죠. 네, 옛날 때부터 시작해서 윈도우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그 컴퓨터 운영체제의 점유율이 거의 뭐 90% 이상이 될 겁니다. 그죠? 딱 키면 이렇게 폴더들 많이 나오는데 거기 가운데 창문 그림 그려져 있죠. 네, 창문이 window가 되겠고요. 문 열고 들어오는 문은요, door예요. 네, 우리 집에 보면 집에 들어갈 때 다들 삑삑삑삑삑 삐리리 하고 문 열고 들어가죠. 네, 거기 그 문 여는 기계를 우리가 door lock이라고 합니다. 그죠? door 문이고요. lock은요, 잠그다예요. 그래서 문을 잠그니까
도어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문은요, door. 창문은 window. 문, door. 창문, window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요, 여기는 아예 처음 보는 단어도 좀 있으실 겁니다. color랑요, shape 갖고 왔어요. 자, 우리 이 칼라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한국말 있는 데다가 칼라라고 안 쓰고 color라고 써놨죠. 뭐 칼라라고 하셔도 사실 상관없는데 color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칼라보단 color 좀 더 자연스럽고요. 이건 이제 우리 색깔이죠. 옛날 때는 이제 흑백 사진이었다가 칼라 사진기 나오면서 칼라로 사진 찍을 수 있게 됐고요. 프린터기도 예전에 저 어릴 때 흑백 프린터기만 있었는데 칼라 잉크 나오면서 칼라로 프린트할 수도 있게 됐죠. 칼라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와 이제 반대되는 게 색깔과 모양이에요. 자, 모양 SHAP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 제 강의에서 이 shape이 나올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양이 shape예요. 뭐 세모 모양, 네모 모양도 되고요. 아니면 뭐 어떤 독특한 모양도 shape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이 말 shape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영어 쓸 때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color랑 shape, shape. 우리 그 야구에서 말하는 save 이거 아니에요. save 이거 아니고 shape. shape. 야, 이거 shape이 되게 예쁘다. shape이 이쁘다. 뭐 요런 말로 쓰기는 하는데 한국에서 shape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색깔 color. 모양이요. shape.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요. meal이랑 snack 나와 있어요. 자, 이 meal, meal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 meal이 한국에서는 어디서 많이 쓰입니까? 네, 보통, 밀키트에 많이 쓰입니다. 요새 집에서 밀키트들 많이 드시죠? 뭐, 쿠팡이든 어디든 뭐, 배송시키면, 뭐, 낙지 전골 먹고 싶어요. 그럼 낙지랑 같이 양념이랑 뭐, 이렇게, 야채랑 다 다져져서 와서, 그냥 냄비에다 넣고, 끓이다가 내가 넣고 싶은 거 좀 넣고, 양념해가지고 먹으면 되죠? 네, 이 키트가 어떤 게 이제 합쳐진 그런 세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코로나 검사할 때, 그죠? 코로나 검사 키트 샀었죠? 그죠? 그 키트처럼 meal, 식사할 수 있는 키트가 오는 걸 우리가 밀키트라고 하고요. 이 meal이라는 단어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식사가 meal이 되겠고요. 우리 식사랑 식사 사이에 배가 출출할 때 간식을 먹곤 합니다. 영어로 간식이 뭐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보통은 그냥 snack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snack 하면 우리가 이제 과자 같은 거 막 떠오르죠. 그러니까 간식이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규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그 식사는 meal, 먹을 거 meal이라고 하고요. 그 meal이 아니고 간단히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간단히 배를 채울 수 있는 간식은 snack이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다음 장은요, restaurant랑요, 카페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여러분께 발음 들려드리면서 한국에서 들었던 발음이랑 조금 달라요 하실 텐데, 그쵸? 한국 발음이랑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요, 보통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어떤 걸 떠올리세요? 뭐 발음도 다르지만 레스토랑 하면 뭔가 그 되게 좋은 막 호텔에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웨이터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것 같은 좋은 식당을 떠올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영어에서 레스토랑은 한국말로 생각하면 그냥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이랑 식당이랑 똑같은 말인데 레스토랑이 외국에서 온 거니까 뭔가 좋은 식당에만 쓰고 싶죠. 뭐 저기 순댓국밥 하는데도 사실 영어로 따지면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판매하는 곳은 우리는 레스토랑이라고 하고 요 발음은 제가 한글로 레스토란트라고 써놨어요.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restaurant, 레스토란트라고 하시면 돼요. 빠르게 좀 발음해 주시면 되겠죠? restaurant.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제 어원은 영어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커피는 사실 이태리 사람들이 먹었고 카페는 프랑스에 먼저 생겼나? 오스트리아 빈에 생겼을까요? 프랑스에 먼저 생겼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영어는 아니에요. 외래어를 영어식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위에 땡을 달아준 거고 한국에서는 카페라고 하고요. 영어로는요. 카페.
정도로 발음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식당은요 restaurant, restaurant. 영어로 카페는요 cafe, cafe 정도로 발음해 주시면 좋겠다.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은요 음식이랑 음료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식당에 가면요 메뉴판을 딱 받게 됩니다. 그럼 메뉴판 딱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진이 없으면 동공에 지진이 막 오지요. 그래도 좀 골라보려면 위에 뭐 막 써 있어요. 뭐 에피타이저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메인 요리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 디저트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food라고 하죠.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 food 한국에서 어디서 많이 씁니까? 저기 백화점 가면 푸드 코트 있어요. 음식 이것저것 놓아놓고 먹고 싶은 거 사는 거. 뭐 푸드 코트도 있고요. 푸드 트럭도 있죠. 거기 행사 같은 데 가면 트럭 갖고 와서 음식 파는 곳 역시나 푸드를 팝니다. 뭐 심지어 저희 피부에다가 바른다고 해서 뭐 스킨푸드라는 브랜드마저 있습니다. food. 좀 제가 푸우드라고 써놨는데 우 발음 좀 더 길게 해주시면 좋아요. 한국 사람들처럼 그냥 한국 발음처럼 푸드 이러면 좀 서운하고요. food, food 해주시면 음식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단어 요거는 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어요. 식당 가면요 음식 메뉴판이랑 음료 메뉴판이 따로 나오는 것도 있고 같이 붙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같이 붙어 나오더라도 우리가 음료는 찾아야죠. 음료는 대부분 다 여기 나와 있는 베버리지라고 써 있어요. 음료. 그러니까 물 말고 주스도 되고 뭐 사이다, 환타, 콜라 이런 거 있는 곳을 beverage라고 합니다. beverage. 영어로 beverage, 한국말로 한국식 발음으로 베버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음료는 beverage. 음식은요 food, food, beverage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요 너무 쉬운 거 나와 있습니다. 식탁이랑 탁자, 테이블. 자, 여러분 집에 그 티 테이블 있으세요? 있는 집도 가끔 있더라고요. 차 마시는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 테이블 같이 요새 바 테이블 같은 거 있는데도 많죠. 그 부엌에서 요리하고 여기 바 테이블에다가 요리 놓으면 거기서 이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죠? 테이블은 식탁이나 탁자를 뜻하고요. 그 아래 이제 의자 여기 제가 앉아 있는 의자는 영어로 chair라고 하는데 좀 같이 알아두실 거는요. 그 우리가 기업에서 회장님 제일 높은 사람 뭐라고 하죠? 네. 체어맨이라고 합니다. CEO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CEO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CEO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삼성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물산이 있고, 삼성카드가 있고, 뭐, 삼성, 뭐, 에버랜드도 있고, 삼성 라이온스도 있고, 제일기획도 있고, 많죠? 그 각 회사마다 CEO들은 다 있어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근데 그 회사가 다 모이면 제일 높은 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회장, 체어맨이라고 해요. 이 체어맨이 자동차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chair, 의자에 앉아있는 man, 사람이다. 그래서 회장 되겠고요. table이랑 chair까지 해봤고 다음 장 한번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뭐 아주 간단한 거 나와 있죠. 영어 신생어 과정입니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앞에 보이시는 7권의 책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 뭡니까? 정말 많이들 공부하고 계셔서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친절한 영어 교실입니다. 친절한 영어 교실은요. 여기 그림 보시면 좀 글씨가 작아서 모르시겠지만 영어 신생아 그리고 영어 왕초보, 영어 초보 제가 이렇게 나눠놨어요. 영어 왕초보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강의하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왕초보랑 제가 생각하는 초보가 또 달라요. 왕초보라고 해도 영어 너무 잘 읽고 단어도 너무 잘 알고 문법도 어느 정도 알고 말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을 왕초보라고 구분해서 강의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요?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거보다 더 초보 제가 만들었어요. 영어 신생아라고요. 그래서 영어 제대로 배워보지 못하시거나 배운 지 너무 오래되신 분들을 위한 강의는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없어요. 제대로 된 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7권의 강의 총 380개의 강의가 담겨 있고요. 유료 강의입니다. 친절한 영어 교실이라고 댓글에 보셔도 나오고요.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 듣고 계시니까요. 내가 영어를 좀 체계적으로 빠르게 잘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친절한 영어 교실 요게 해답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요. 지구랑 우주가 나와 있어요.
자, 지구는요, 영어로 Earth라고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A가 이제 예외 발음이에요. 발음이 났고요. 다 합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Earth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Earth. 약간 먹는 발음으로 해야 돼요. us 아니고 Earth. Earth. 우리는 Earth에 살고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Earth 바깥쪽은 어떻습니까? Space라고 해요. 이것도 이제 먼 우주, 더 먼 우주, 큰 우주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구 바깥의 우주는 Space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네. 여러분 컴퓨터에 여기 스페이스바 중간에 이렇게 제일 길다란 막대 있죠? 그거랑 거기서 쓰는 그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우주가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주선은 뭘까요? 이 선, 그죠? 유람선 할 때 그 선이요. 배. space, ship. 맞추신 분들 계실 거예요. 쉽죠? ship, 배요. 그럼 우주인은 뭘까요? 사람. 남자만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space human이라고는 안 하고 보통 spaceman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주인 spaceman, 우주선 spaceship으로도 불립니다. 지구는요 earth 되겠고요. 우주는요 space입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은요 shirt랑 dress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보통 셔츠. 자, 여러분 이건 무슨 셔츠예요? 네, 티셔츠입니다. 티셔츠. 우리는 보통 셔츠라고 안 하고 셔츠 맞죠? 티셔츠예요. 이거 말고 이렇게 단추 채우는 거 뭐죠? 와이셔츠라고 하죠. 여기 칼라 있는 거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그거예요. 이게 이제 단추 여기 카라가 있기 때문에 카라에서 단추 채우니까 Y 모양 됩니까? 그래서 와이셔츠예요. 이거는 이제 위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사람 이렇게 티셔츠입니다. 티셔츠 편하게 입는 거고 와이셔츠 이거 이제 좀 격식 차린 자리에서 입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위에 상의에 입는 걸 shirt. 한국말로는 셔츠 많지만 영어로는 shirt 정도 됩니다. 그와 반대되는 건 여성분들이 입으시는 거죠. dress가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부릅니다. 원피스. 우리는 투피스 얘기합니다. 투피스는 뭐예요? 위아래 다른 거. 여성분들 제일 잘 아시죠? 남성분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원피스는 이어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입으면 자루처럼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는 거 원피스. 이렇게 치마 따로 윗도리 따로 입으면 이게 투피스라고 하는데 이제 원피스라는 말을 외국에서는 잘 안 씁니다. 원피스가 아니라 그건 그냥 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드레스. 이어진 거. 웨딩 드레스만 드레스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어진 거 드레스라고 해서요. 셔츠랑 드레스 알아봤고요. 다음 장 보면요. 신발이랑 양말 나왔어요. 자, 신발은요. shoes. 자, 여러분 이런 거 집에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 어디 바닷가라든지 어디 계곡가 같은 거 놀러 갈 때 슬리퍼 옛날 때는 이제 그냥 쓰레빠라고 불리던 녀석 갖고 가는데 요새는 좀 그렇지 않죠. 우리 국민소득도 많이 올라왔는데 아쿠아 슈즈라고 하는 멋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신고서 갑니다. 아쿠아 슈즈 뭐예요? 물 들어가도 상관없는 그죠? 이렇게 약간 버선처럼 생긴 거. 슈즈. 거기 들어가는 슈즈. 아쿠아 하면 이제 여러분 물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요. 슈즈. 신발입니다. 물에서 신는 신발. 아쿠아 슈즈죠. 거기 들어가는 shoes. 원래 이제 신발은 슈인데요. 슈즈. 두 짝이니까 슈즈가 붙었어요. 양말 역시도요. 원래는 싹이에요. 싹. S-O-C-K. 이 녀석 싹이 노랗구만 할 때 sock입니다. 근데 양말이 두 짝이니까 socks가 된 겁니다. 미국의 이제 유명한 야구팀 중에 보스턴 레드 삭스라고 있죠? 거기 진짜 빨간 색깔 양말 두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죠? 하나 그려져 있나? 어쨌든 보스턴 레드 삭스라는 팀이 있죠. 빨간 양말 팀. 자, 좋습니다. 그래서 신발은요 shoes 되겠고요. 양말은요 socks. socks, shoes, socks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과일이랑 채소, 야채 나와 있습니다. 과일은 쉬워요. fruit. 우리나라는 요거를 이제 후르츠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후르츠 칵테일이라는 거 어릴 때 저 많이 먹었습니다. 맛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실 전쟁 음식 같은 거죠. 통조림에 들어있는 영양가가 왠지 먹으면 몸이 더 나빠질 것 같은데 지금은 어릴 때 맛있게 먹었습니다. 후르츠, fruit.
후르츠 아니고요. 후르츠라고 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신데 후르츠 아니고 fruit. 역시나 F 발음 못하셔서 후르츠가 된 거예요. F 발음 윗입 이에다가 윗입술 대시고 바람 불어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fruit. 과일이고요. 자, 야채, 채소는요. 좀 어려워요. 근데 오늘 한번 외우면 잘 안 까먹어요. 딱 그냥 보면 알 수 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한국말로 한국식 발음으로 먼저 하면 vegetable이에요. vegetable. 영어식으로 하면요. vegetable 해서 채소 야채라고 하고요. 이거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줄여서 veggie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vegetable 내가 영어를 좀 한다 싶으시면 이 vegetable 좀 외우시면은 좋죠. 야, 이건 뭐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못 외울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요. 후르츠 칵테일 할 때 그 fruit 외워주시면 좋겠죠. 과일 fruit이고요. 채소는요. vegetable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고요. 자, 다음 장은요. 술이랑 주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요. 알코올이에요. 이거 어디서 가장 많이 알 수 있냐? 우리 알코올 중독 내지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술에 중독되신 분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거기서 말하는 이제 알코올이 여기 나와 있는 알코올이에요. 분명히 이 알코올이라는 말은 한국말은 아니겠죠. 영어에서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죠? 근데요, 이게 영어 발음은 알코올이랑 좀 달라요. 자, 여기 보면 AL 하면요, al 발음이 납니다. CO는요, coal. HOL은요, whole. 네. 이렇게 그냥 읽으면 되는데 왜 이게 알코올이 됐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영어식으로 하면요, alcohol이 됩니다. alcohol. 그죠? 그래서, 어디 가서 알코올 하면 못 알아들어요. 진짜입니다. alcohol 해주셔야 되고요. 술 말고 이제 어린이들은 주스 먹어야겠죠. Juice, juice인데요. 요건 또 뭐가 까다롭냐? 스펠링이 까다로워요. UI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UI 그럼 자주 안 나오는데 어쨌든 juice 스펠링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과일로 만든 주스는 juice 한국 발음이랑 비슷합니다. 다만 술 요건 좀 발음 좀 다르게 하셔야죠. 알코올 아니고요. alcohol. 그냥 근데 한국에서 alcohol 주세요 하면은 좀 안 되죠. 한국에서는 알코올이라고 하시고요. 외국 가시면 alcohol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보면요. 쉬운 거 나와 있습니다. tree랑 flower 나와 있죠. 자, tree는요, 나무이고요. 이거 영어 처음 배울 때 누구나 배우는 겁니다. 그죠? 우리 뭐 크리스마스 때 세우는 tree처럼 나무는 tree라고 하죠. 그 밑에 있는 꽃은요, flower라고 하고요. 플라워. 자, 우리 꽃 만들어서 그 막 꽃 다발도 만들고 꽃 오아시스에 꽂아가지고 만드는 거 만드시는 분들 뭐라고 하시죠? 네, 플로리스트라고 한국에서 얘기 많이 하죠. 왜요? flower 가지고 일하시는 분위기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무 tree, 꽃은요 flower 좋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시계랑 달력이 나와 있는데, 아마 이 두 단어 다 제 채널에서 썼던가 싶기도 합니다. 그죠? 첫 번째 나와 있는 시계는요, clock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뭐, clock이랑 watch, 두 개를 이제 시계로 잘 알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애플 워치, 뭐, 차고 다니는 거 있죠? 아니면, 갤럭시 워치. 보통 이제 손목에 차는 거 워치라고 하고요. 다른 시계, 어디 있죠? 집에 가면 딱 걸려 있습니다. 뭐 실내에 걸려 있는 그런 벽에 걸려 있는 시계 같은 걸 우리가 clock이라고 해요. 클락. 느낌 비슷하죠? clock. 안 비슷합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쉽고요. 초침 가는 소리가 뭔가 clock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쉬운 거고요. 우리 달력은요, 뭐 저기 새해 되면 뭐 새해 되기 좀 전에 뭐 은행에서도 하고 뭐 거래처에서 어디서 우리 뭐 칼렌더라고 많이 줍니다. 그죠? 캘린더, 뭐 칼렌더 많이 얘기하는데 영어식 발음은 뭘까요? calenda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식 발음은요. calendar. calendar 뭐 이런 거 아니고요. calendar 되겠고요.
달력입니다. calendar 하면 1월부터 January부터 December까지 있는 달력이 되겠고요. 자, 시간 알려주는 건 clock. 날짜 알려주는 건요. calendar. clock, calendar 배워봤고요. 다음 장은요. 자, 공이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반대말이라고 보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공은요. 우리 볼. 축구하러 가면 볼 찬다고 하죠. 골프 치러 가면 볼 친다고 합니다. 볼 아니고요. ball입니다. ball. 날아다니는 벌에 가까워요. 공이고요. 뭐 그냥 동그란 거 다 ball이라고 합니다. 그냥 3차원이죠. 공은 이것도 동그랗죠? ball 동그란 모양입니다. 이와 반대로 깍두기처럼 네모난 물건은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건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cube라고 합니다. 그런데 cube라고 들어보면 그거 들어봤는데요? 하실 수도 있어요. 큐브가 뭐냐면 그런 거 있죠. 우리 그 옛날 때 아이들 장난감 중에서 보면 색깔로 여기 딱딱딱딱딱딱딱딱 있어. 돌려가지고 같은 색깔 맞추는 거 그거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맞춰봤어요. 그렇게 네모난 장난감 우리 큐브라고 했었습니다. 왜요? 이 정육면체. 그러니까 이 네모가 좀 그냥 네모 아니고요. 그냥 네모는 square라고 하고요. 그게 아니라 정육면체. 그죠? 깍두기 모양처럼 입체적인 걸 우리가 cube라고 해요. 동그란 거 ball. 네모난 거 정육면체 cube라고 합니다. 그죠? 공이랑 정육면체 알아봤어요. 다음 장은요. 또 쉬운 녀석 나왔습니다. 여러분 lunch랑 dinner 나왔어요. 자, 여기 뭐 우리가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반대말은 뭘 해야 되나 야식이야 뭐야 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아침은 못 썼는데 그냥 세 개 다 같이 한번 알아봐 주시죠. 요거 이제 완전 기본입니다. 그죠? 우리가 해외로 여행 가려면 아니면 외국 가려면 뭐 모르시면 안 돼요. 아침은요 breakfast 제일 어렵죠. break하고 fast 붙어서 breakfast라고 읽혀요. breakfast. breakfast라고 하고요. 점심은요 lunch. 저녁은요 dinner. 이거 두 개는 쉽죠. 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씁니다. 뭐 어디 점심 먹으러 가면 런치 스페셜이에요. 점심에만 싸게 파는 게 있고요. dinner 하면 디너쇼. 저도 아직 부모님 디너쇼 한 번도 예매 못 해드려봤는데 dinner 저녁 먹으면서 쇼 보는 겁니다. 그죠? breakfast, lunch, dinner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우리가 lunch나 dinner에서 먹는 메뉴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요 메뉴들은요 너무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탈 때 좀 알아들으셔야겠죠. 그 외항사 타시면 한국에서 출발해서 가더라도 이제 외국인 승무원들이 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생선은요 영어로 fish라고 합니다. 식사할 때 생선 들어가 있는 거 하면 fish 어쩌고 해요. 알아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고기는요 뭐 우리 소고기, 양고기 뭐 있죠?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또 뭐 염소고기, 뭐 이렇게 이제 말고기 먹어본 적 있나? 뭐 어쨌든 뭐 그런 육지에서 자라는 닭고기 이런 고기들을 다 합쳐서 meat. 우리가 아까 식사 배우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meal이에요. meat. meal에서 맛있게 먹고 싶어요. 식사인데 옆으로 줄 한 줄 딱 L에다가 옆으로 하나 그으면 T가 되죠? 식사 meal인데요. 거기서 맛있게 먹으려고 젓가락 하나 딱 고기 하나 딱 놓은 거예요. 그러면 meat 고기가 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선은 fish고요. 고기는 meat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가보면요. pork랑 beef 나와 있어요. 사실 fish 나오는 경우들은 사실 많지는 않고요. 비행기 타면 pork나 beef는 거의 뭐 매번 나옵니다. pork는요. 돼지고기고요. beef는요. 소고기예요. 자, pork, beef. 자, 우리 옛날 때 여러분 비후가스라고 아세요? 비후가스? 그 비후가스가 왜 비후가스인지 사실 예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어 강의 하다 보니까 이 비프를 F 발음이 잘 안 된 거예요. beef 발음이 아니라 비후가 된 거예요. 그게 일본에서 그렇게 발음이 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돈가스 같은 것도 돈가스 일본에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비후가스 뭔가 이제 일본말 같죠.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에서 선진 문물로 뭔가 건너왔겠죠. 사실 이 돈가스 같이 뭔가 이게 튀겨 먹는 음식, 그게 독일에 가면은
있어요. 독일의 제일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가 돈가스랑 비슷합니다. 거기서 제일 맛있다는 식당 가보면 돈가스 팔아요. 근데 그 독일에 있는 법과 제도와 이런 것들이 일본으로 갔고 그 일본에서 법과 제도 같은 게 우리나라로 들어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독일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괜한 딴소리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영국, 미국 뭐 이쪽의 법이랑 다르죠. 법이 어쨌든 거기서 들어온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비후 그게 발음이 beef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비후가스는 소고기를 돈가스처럼 튀겨서 파는 게 비후가스고 그죠? pork 돼지고기고요. 소고기는요 beef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요. 또 두 가지 유명한 식재료죠. 닭고기는 chicken이고요. 양고기는 lamb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치킨 하면 어떤 거 떠오릅니까? 막 튀겨가지고 막 양념 묻혀가지고 그게 치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한국에서 부르는 치킨 맞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냥 치킨은 아니죠. 프라이드 된 치킨이죠. 프라이드 익혀진 튀겨진 치킨인 거고 한국에서 치킨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치킨은 식재료 그 자체에 이제 닭고기를 치킨이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양고기도 이제 해외 가면 많이 먹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이 드시죠? LAMB인데 여기서 이제 B 발음이 안 읽혀요. 요거 이제 읽고 싶으면 램브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lamb 합니다. B는 그냥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고기는 lamb. 그 옛날 때 제가 마포에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램랜드 양이 있는 랜드 땅입니다. 그죠? 그래서 램랜드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맛있어요. 거기 맛있는데 금방 먹다 보면 가격이 막 램 하면 좀 이제 어린 양의 고기들 우리 먹을 만한 그런 고기 램이라고 하고요. 다음 장 보면요. 네, 또 저기 비행기 타면요. 밥 다 먹으면 승무원이 지나가면서 tea or coffee라고 외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TEAT는요. 차, 마시는 차, 녹차, 홍차. 보통 이제 뭐 비행기에 있는 차는 저는 거의 안 마셔봐서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다 그냥 홍차 아마 있을 거예요. 홍차, tea 줄 거고요. coffee는 이제 드립해 놓은, 미리 내려놓은 coffee 줄 거고요. 그래서 뭐 coffee, tea, 커피도 커피보다는 F 발음 좀 신경 쓰면서 coffee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은요. 우유랑 치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사실 뭐 반대말은 아니죠. milk, 우유를 가지고 cheese 만들기 때문인데요. 자, 우유는요. milk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죠? 막 저기 우유 색깔로 돼서 이렇게 얼음 타서 쪽쪽 빨아먹는 거 우리 밀크 쉐이크라고 하죠. 밀크, 우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밀크, 초코 우유 할 때 밀크, 그죠? 다만 발음은 밀크보다는 milk 해로 해주시는 게 원음에 가깝다. 외국 나와서 밀크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milk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원음에 가까운 말이고요. 치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진 찍을 때 한국에서 김치 하죠? 웃으라고 김치 영어로는요 cheese 하는데 치즈 한국처럼 치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길게 cheese 이가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이 장모음으로 cheese 해주시면 되겠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holiday랑 weekday가 나왔어요. 자, 둘 다 뒤에가 day가 붙으니까 어떤 날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선 우리가 저랑 같이 강의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holiday 내지는 holiday 내지는 holiday. 원래는 holiday였던 것 같아요. 이 holy가 뭔가 신성한 이고. 그 신성한 이게 이제 어쨌든 영국에서 온 게 영어죠. 유럽 문화는 기독교 또 사실 더 나아가서 이제 천주교 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죠. 저기 로마 카톨릭이요. 카톨릭. 근데 거기서 이제 일요일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홀리 신성한 날 데이다 이렇게 했겠죠. 했는데 이게 워낙 오랜 세대를 걸러서 오다 보니까 홀리데이, 할리데이, 홀리데이라고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가 쉬는 날, 휴일 내지는 아니면 휴가 또 holiday 내지는 holiday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휴가는요 holiday 이게
이제 holilay라고 이렇게는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미국에서 정확한 발음은 holiday라고 하고요. 그 밑에 보면 weekday가 있습니다. 여러분 week는 뭐예요? W-E-E-K. week는요 한 주죠. week의 주의 말은요 토요일이라의 주말 weekend라고 해요. weekend 주말이라고 하죠. 그리고 주중은요 week 내지는 weekday라고 합니다. week 주에 있는 월, 화, 수, 목, 금 날 평일. 그러니까 쉬는 날은 holiday, 일하는 날은요 weekday. 쉬는 날 holiday, 평일 weekday. weekday도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요 슬쩍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problem이라고 하는 단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은 no problem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problem은요 문제예요. 문제. 야, 이거 진짜 이래서 문제야. 아,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이거 문제야. 자, 쟤는 저게 문제야. 하는 그런 문제. 뭔가 바뀌건지 해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를 problem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problem. 좋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결책. solution. 자, 솔루션 들어보셨어요? 저기 이제 TV, 케이블 같은데, 이게 사실 솔루션이란 말을 지상파에서 쓰면 안 되죠. 근데 저도 이제 TV를 잘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것만 봐서, 이 네모난 TV를 켜서 보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이제 어머니 집에 가서 엄마 집에서 이제 엄마가 틀어놓으면 들리기는 하죠. 근데 이제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볼까요? 이런 거 뭔가 들어본 것 같아요. 솔루션은 막 자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솔루션이 해법, 해결책이 됩니다. solution. 그죠? 그래서 solution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 해법이구나 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요거 낯서시죠? 제 생각에 저가 강의하면서 한 번도 안 썼던 것 같기도 하고요. solution. 이거 모르겠어 하시는 분 넘어가셔도 되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이 엄청 쉬운 거 나왔네요. 침대랑 소파 나왔습니다. 침대는요, bed. 자, bed가 이제 침대고요. bad는 나쁜이라는 뜻이죠. bad는 bad. 침대는요, bed. bed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거실에서 앉는 소파는요, 영어로도 sofa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 보면요, library랑요, bookstore 나와 있어요. 자, 우선 bookstore가 쉬우니까 bookstore부터 해보면요, book, 아까 배웠죠? 책입니다. store는요, 어떤 걸 파는 상점이에요. 그래서 bookstore 하면 책을 파는 가게, bookstore, 서점이 되겠습니다. 서점 가면 우리는 책을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삽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서점에서 책 사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예전엔 진짜 좋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읽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러니까 서점을 가야지 해서 가지는 않고 어디 갔다 서점이 있으면 서점에 들리기는 합니다. 가끔 봐요. 이 책 진짜 읽고 싶다 해서 사놓고 거의 책장에 장식품처럼. 그래서 저는 요새 그런 생각도 해요. 저 책이 만몇천 원 하지만 뭐 1년에 몇 권 사지도 못하지만 저 책의 제목을 내가 보는 것만 해도 돈을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똑바로 예를 들면 어떻게 똑바로 사는지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 그 책을 딱 보면서 똑바로 해야지. 또 요새 뭐 많은 분들 보시는 백년허리라는 책 있죠? 제가 허리 부러졌을 때 제 친구가 그 2권을 보내줬었습니다. 백년허리 책을 딱 책장에 꽂아놓고 허리 운동해야지. 이렇게 그 내용은 잘 보지 않지만 그 책장 꽂아놓고 거기 제목 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bookstore가 되겠고요. 집 책장에 꽂아놓을 수 없게 빌려서 보고 반납해야 되는 곳을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하고 영어로 library,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요 library라고 합니다. 그죠? library랑 bookstore 배워봤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나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doctor, 간호사 선생님, nurse라고 해요. 자, 다만, 이 doctor 같은 경우는요, 의사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박사한테도 써요. 자, 박사는 뭡니까?
척척 박사, 똑똑 박사, 똑똑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대학에서 학위를 따죠. 우리가 학사라고 합니다. 대학 4년 졸업하면 학사죠. 거기서 조금 더 공부해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 2년 정도 하는데 2년 정도 하면 석사를 해줍니다. 사실 석사나 학사나 그거는 사실 크게 뭐 차이가 없는데 박사로 가면 좀 급이 달라집니다. 진짜 뭐 박사가 되려면 엄청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박사한테 특별하게 doctor라고 달아줘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따신 분들은 명함에다가 Dr, 자기 doctor라는 거 쓰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박사든 의사, doctor라고 하고요. 간호사 선생님은 nurse라고 합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쉬운 단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요, time이고요. 돈은요, money가 되겠습니다. 시간이랑 돈이 왜 반대일까요? 이게 이제 사실 쉬운 단어 두 개가 모여 있지만 한 번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가끔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타는 이유는요, 너무 비싸요. 싫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택시 타는 거 완전 싫어하시는데 가끔은 내 시간을 아껴야 될 때 택시 탈 때도 있어요. 아니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는 것도 일종의 그런 거일 수 있어요. 내가 만들고 치우는 시간을 아껴서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시간이랑 머니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니까, 현재에 돈 안 쓰고 저축해서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는 민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20대, 30대랑은 지금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이제 50대, 60대 분들은 보통 그렇기는 하죠. 근데, 이 타임, 우리한테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데, 건강에 쓰는 데는 money, 돈 안 아끼시는 게 참 좋겠죠?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 쉬운 단어들 나와 있습니다. 학교, school이랑 사무실, office 나와 있어요. 자, school, 학교 가는 버스, school 버스라고 합니다. 너무 쉽죠? 이거 영어 처음 배울 때 많이 배우고요. 발음만 좀 school 아니라 school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일하는 사무실은 오피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네, 오피스죠. 저기 오피스 빌딩이다. 사무실들 막 있는 거고요. 발음은 office로 해줍니다. 다음 장 보면요, 영화와 소설이 나와 있어요. 자, 영화는요, movie가 되겠고요. 소설은요, novel이라고 돼 있어요. 영화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movie인 거요. 그죠? 소설은 좀 낯서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소설은 노블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필은 에세이라고 하고요. 시는요, poem이라고 합니다. 그죠? 노블, 소설입니다. novel이라고 하고요. 다음 장 보면요, 병원과 약국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병원, hospital. 우리가 처음에 영어 배울 때 hospital 내지는 hospital로 병원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들 배우십니다. 근데 이제 좀 이거 알아두실 건, 이렇게 hospital이라고 하는 병원은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 세브란스, 아산병원 이런 좀 큰 병원을 hospital이라고 해요. 그냥 동네에 있는 조그만 누구누구 내과, 어디 이비인후과 이런 거는 hospital라고 안 하고 보통 이제 clinic이라고 하죠. 그래서 hospital 큰 병원이다. 이와 반대로 약 살 수 있는 약국은요, pharmacy. 제가 여기다가 팔이라고 써놨는데 팔마시, ph는 f 발음 나서 pharmacy라고 해요. 그래서 hospital and pharmacy. pharmacy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외국 가면 hospital 갈 일 없는 게 최고죠. hospital 보다 이제 많이 아프면 이제 차라리 pharmacy 가서 이제 성분 같은 거 영어로 잘 찾아봐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보면요, 몇 개 안 남았어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만 남았습니다. 강은요, river라고 해요. river. 저기 우리 한강 주변에 가면 리버 어쩌고저쩌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리버 뷰 레미안 이런 거 있나요? 저기 리버 그죠? 강변을 river, 강을 river라고 해요. 그와 반대로 river은 저기서부터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물이지만 물이 한 곳에 고여 있는 건 우리는 lake라고 합니다. 그죠?
저수지는 모르겠네. 저수지도 레이크, 일종의 레이크 아닐까요? 어쨌든 호수처럼 물이 고여있는 호수는요, lake라고 하죠. lake, 호수고요. 강은요, river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TV는요, 뭐의 줄임말입니까? television. 요거 뭐 그냥 TV라고 하셔도 상관없고, 다만 밑에 있는 라디오. 요새 라디오 잘 안 듣죠? 라디오 한국에서는 라디오라고 하지만 영어 발음은요, radio. 그죠? radio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신문은요, 영어로 newspaper예요. 자, 이거 네 글자 앞에 있는 news만 끊으면 우리 알고 있는 그 news예요. 뉴스가 신문은 어디에 찍혀 나옵니까? 톡톡톡톡톡. 종이에 찍혀 나오죠. paper, P-A-P-E-R, paper가 종이에요. 그래서 newspaper 하면 신문이 됩니다. news가 paper에 나오는 게 newspaper이고요. 잡지는요. 이 잡지는 제가 단연코 제 강의에 처음 쓴 것 같아요. magazine, 매거진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도 종종 어쩌고저쩌고 매거진 쓰입니까? magazine, 잡지를 magazine이라고 하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마지막이고요. 지금 이제 아이들 방학 기간이죠. 방학 때 homework 있습니까? 요새 학원 다니느라 그죠? 많죠. home, 집에서 work, 일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집에서 마저 하는 걸 숙제라고 하고요. 숙제는 영어로 home, 집에서 하는 일이다 해서 homework가 됩니다. 이와 반대로 요새 아이들이 이제 방학 때 제대로 놀지도 못해요. 그죠? 저 어릴 때 방학 때 막 놀았어요. 시골 가서 막 개울가에서 놀고 막 뛰어다니고 놀았는데 그 방학은요, 영어로 vacation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vacation.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70개의 단어를 좀 알아봤으면 좀 어떠셨습니까? 이게 아마 제가 단어 이거 할 때 보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우는 것도 좀 도움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여러분 좀 쉽게 외우실 수 있도록 이제 고민을 좀 해서 오거든요.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단어 조회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 명사는요, 좀 몇 개 강의 좀 더 꾸준히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여기까지 와서 70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오늘도 행운과 행복과 건강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